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문재인 인사는 왜 이리 엉망인가? 오늘 영상이 이번 주 마지막 영상입니다. 금, 토, 일요일이 부활절 연휴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것저것 할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봄의 첫 연휴인 만큼 정원 손질도 해야 하고 4월 말 이전에 개인소득세 신고도 처리해야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봄바람도 쐬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이 4월 15일인데 캐나다는 4월 30일입니다. 이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개인 소득 신고를 하죠.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얼마나 세금을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정부 돈이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의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도 별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영상을 못 올릴 뻔했는데 간신히 틈을 내서 영상 올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실권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보라고 하긴 그렇고 또 루머라고 하기도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문재인이 아니라 한명숙 남편인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람이 박성준이죠. 한명숙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알죠. 박성준은 얼굴을 잘 모르죠. 예전에 변희재가 한국 종북 부부 랭킹 매기면 심재환, 이정희 부부는 이 부부 앞에서 끝발이 많이 딸린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부부를 종북 부부 서열 1위로 꼽았습니다. 처음처럼 휘호를 쓴 신영복의 공산주의 수제자 부부이죠. 그런데 박성준이 사람 고르는 제1기준이 뭐냐면 일제시대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한 조상이 집안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소위 성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 조국은 사람 선정하는 데 있어 간여를 못하고 그냥 욕만 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조국을 경질한다고 일이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조국이 계속 욕먹는 역할을 하는 대신에 내년 총선에 부산에 공천을 주는 반대급부를 주기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박성준이 낙점한 사람, 특히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재인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단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에 문재인이 이미선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뭔지 말씀드리는 것에서 한 가지 누락시킨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 경우 심판기관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국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효력이 있다고 우기고 나가고 국회가 저항하면 헌재를 앞세워 그 저항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한국의 법조인은 씨가 말라가고 법조인의 탈을 쓴 농법가들만 가득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도 남겠죠. 아무래도 화폐 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으로 이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현재 가장 급선무가 김정은에게 정제유를 공급하는 것이라서 그게 원활히 되기 전에 시작하는 건 무리일 거라 봅니다. 자칫하다가는 화폐개혁에 발목이 잡히면 김정은에게 정제유를 공급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 생각 않고 마구잡이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둘 다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모르는 것 정도의 바보는 아닐 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이 김정은에 대해선 그리 지극정성인데 설마 김정은이 급선무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폐 개혁을 착수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중앙아시아 3국에 실무 관계자 보내서 제대로 회담 같은 거 할 시간도 없이 꼬리에 불붙은 송아지 마냥 튀어간 것만 봐도 그렇다고 봅니다만 하도 예측 불가라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는 푸틴에게 매달리는 형국인데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을 지렛대로 크림반도 점령으로 인한 경제 제재를 푸는 게 우선일 거라 봅니다. 크림반도가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는데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갖다 붙인 거라서 러시아 입장에선 자기네 땅이란 인식이 엄청 강하죠. 이런 식의 분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소련 해체 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죠.
즉 푸틴 입장에선 뭐 김정은 돕는 게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기엔 러시아도 경제가 워낙 안 좋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기회에 김정은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 최대로 얻어내는 것이 분명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푸틴 골탕 먹일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카드도 많죠. 하지만 저는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할 시간은 없었으므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다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